네, 안녕하세요. K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제가 요즘에 오전에 계속 바빠서 그래서 못 찍었어요, 비디오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급하게 키고 여러 가지 기사가 정말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사와 함께 제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부분 중앙일보, 뱅크보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들이에요. 근데 뱅크보 중앙일보 기사들을 제가 옛날에 거의 안 봤는데 요즘에 구글이 이제 뉴스 알람을 설정해 놓으니까 기사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밴쿠버 근데 중앙일보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기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무서운 기사들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캐나다 경기가 조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 관련된 기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 제목부터 볼까요? 자, 캐나다 식당들 반값. 저는 딱 보고 식당은 반값에 파나? 그게 아니에요. 메뉴를 반값에 파는 게 아니고 지금 BC주에 자, 밴쿠버에만 124곳이 지금 매물로 식당 매물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다고 식당이 반값에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좀 비즈니스를 워낙 잘 몰라서 제 생각에 그냥. 근데 BC주 전역에는 지금 매물이 좀 수백 개가 올라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물론 지금도 잘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잘 되실 테고 또 주변에도 이제 조금 매상이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제가 또 전에 듣는 얘기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아무래도 침체가 다가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경기가 침체될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 대출금 상환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만든 거면 내가 지금 버는 거에 비해서 대출금 상환이 예를 들어서 뭐 4만 5만 불인데 지금 요거에서 뭐 따져봤을 때 그냥 아예 그냥 폐업 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 폐업 시킬 수도 있죠. 그죠? 뭐 저는 뭐 그렇게 경험이 없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들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되게 유명했던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줬던 로버트 기요사키도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 아무래도 명성이 있고 아무래도 기업을 많이 유지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선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해주죠. 근데 그걸 이제 폐업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대출 받고 폐업시키고 요런 행위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전 세계적인 어떤 인플루언서고 그죠? 뭐 그렇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했어요. 어쨌든 식당의 62%가 자 적자 또는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신히 유지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 월급처럼 이제 벌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시겠죠. 그죠?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서 농촌이나 관광, 그러니까 뭐 약간 외곽 식당은 여전히 인기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뭐 사람마다 이건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BC주의 식당 업계가 굉장한 위기에 있고 그래서 이전에 같이 절반 매물도 나오는 게 있겠죠. 그죠? 다는 아닐 테고 분명히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만약에 진짜 반값으로 나왔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사업 수완이 좋고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확실히 먹힐 거 그런 메뉴가 있다. 그런 분들은 반값에서 사면은 뭐 좋은 일일 수 있겠죠. 위기는 기회다. 책 교과서적인 얘기가 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기는 곧 기회. 이건 뭐 이런 재밌는 기사,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번 봤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BC주에 있는 식당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몰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여기서 스몰 비즈니스지만 사람들 많이 고용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식당들이 폐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업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아무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어를 써도 아주 고급 영어, 그러니까 뭐 어떤 전문적인 영어를 써야 되는 영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인데 식당들이 폐업을 하면은 이민자들이 집값도 아니 직장 문제가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콘도 시장의 매물이 뚜렷하게 증가세야 한다.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의 조짐은 좋게 될지 안 좋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있고 그죠?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월세는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월세 광고를 내면 막 연락이 막 수십 군데 갔는데 지금은 제가 월세 광고를 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월세를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좀 떨어뜨리더라도 하는 게 낫지 괜히 이거 공시로 남겨놓으면 물론 버틸 수는 있겠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매물이 증가세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공실이라든지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내놓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세입자들이 줄어들니까 손해를 지금 막기 위해서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 보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좀 팔고 속편하게 진행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해 주지, 이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근데 금리 계속 떨어지고 만약에 경기도 안 좋다고 하지만 이게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상황이에요. 어쨌든 자, 프레이저 밸리가 58.7%. 이렇게 매물이 엄청나게 절반, 세상에 작년보다 50%가 증가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건데, 그죠? 토론토는 이미 아마 바닥을 작년이나 재작년에 찍었다고 보는 거면, 토론토의 매물 증가이고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를 1, 2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에드먼턴은 또 판매량이 36.7%가 증가했대요. 판매량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가격도 상승했겠죠. 그죠? 원래 판매량이 20%만 증가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40%가 증가하면 분명히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이쯤에서 나오는 얘기가 제가 아는 사람 아니고 아는 사람의 지인이 모르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아는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한 4, 5년 전에 에드먼턴에 집을 엄청나게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몇십억을 투자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에드먼턴이 정말 바닥을 완전 찍은 상태인데, 역시 부자들은 정말 이렇게 안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에드먼턴 중내, 알버타 중내 막 더 이상 알버타는 끝났어 막 했는데, 그때부터 막 기름값 상승하면서 쫙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걸 읽고 이제 정말 망했다고 했을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뭐 좀 망가져도 버틸 수 있는 정말 진짜 부자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매물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고 월세도 떨어지고, 그죠?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월세가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 캐나다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월세가 확실히 떨어지는 거 봐서는 집값도 영향을 받고 있고. 근데 뭐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바닥이 찍으면 모르지만 또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인의 4명 중에 1명은 임시직이래요. 이 중 절반이 엔잡러, 그러니까 뭐 잡을 2개를 뛴다든지 3개 뛴다든지 하는 사람들이겠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저런 데 포함이 돼, 완전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런 데 살짝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젊은 층, 유색인종, 이민자들이죠. 비중이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아주 좋은 잡을 갖고 있지 않은 이민자들이라든지 그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직장을 잡기 자체가 힘드니까 여러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연소득 10만 달러도 버티기 힘들다, 투자 필요하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민자들이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이민자들이 연소득 10만 불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힘들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집값, 월세가 너무 비싸고, 집을 샀다고 해도 모기지 감당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35세에서 45세는 23%, 55세 이상 16%가 임시직을 하고 있다. 그죠? 유색인종은 32%, 많이 늘어났죠? 백인직보다 거의 12%가 많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자들이 당연히 그렇다. 영어를 주 언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더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고용주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려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면 복리후생, 연금 등 이런 비용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냥 임시직이나 독립계약자로 분류를 해버려서 고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고용주들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당들 반값이 나오고 힘드니까, 그죠? 그리고 캐나다 약간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해도 주택 구매를 지금 미루거나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뭐 집을 살 어떻게 좋은 시기가 오는 건 또 있겠지만 10명 중에 7명 도시 생활 너무 비싸. 이게 내 얘기네, 내 얘기. 저도 지금 거의 뭐 생활고에 지금 약간 시달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들인데, 그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좀 멀쩡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기지 내다 보니까 모기지에 내 돈이 다 들어가.
그래서 내가 먹고 살 돈이 없어. 이런 생활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부동산을 놓자니 그죠? 우리가 30년 40년 우리가 걸어왔던 걸 봤을 때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보면 내가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부동산을 많이 벌 것 같은데 그죠? 그럴 거라고 보니까 저는 그래서 부동산 놓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을 놓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을 놓잖아요? 그러면 거의 모기지 나가는 만큼의 금액을 월세로 내야 돼. 월세는 그냥 공중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남아, 그죠? 뭐 그 월세를 내면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내 월세가 나도 집주인이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내 월세를 내는 걸로 집주인은 뭐 프로퍼티 텍스도 내고 뭐 콘도피도 내고 그죠? 그리고 자기 모기지도 내고 부족하니까 더 부족하니까 집주인 돈을 낸다고 하지만 요즘은 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내 모기지를 내는 게 낫지. 힘들어 똑같이 힘든 거면 그리고 조금 더 힘들어도 모기지가 낫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놓을 수도 없고 생활고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활고라고 표현하기 참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표현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 토론토 주민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도시가 너무 비싸다. 84%는 도시에서 일하고 살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데 이게 84% 대단한데, 이 70% 대단한데, 솔직히 요런 거는 제가 생각에는 1,500명이면 뭐 괜찮네요. 난 몇 명이었나 좀 궁금했는데 1,500명 대상으로 했대요. 그럼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신뢰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울분을 표출하는 지금 요즘에는 선거철로 다가오다 보니까 울분을 표출하는 것도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뉴스예요. 한인타운에 잇따라 치솟는 초고층 타워 빛과 그림자. 이게 여기 로이드 얘기입니다. 로이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도 잠깐 볼까요? 좀 특이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노스로드를 딱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버나비, 여기는 코키틀람입니다. 뭐 버나비나 코키틀람이나 다 살기 좋은 곳일 텐데, 그죠? 아무래도 버나비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도시인데 길 하나 차이로 갈라지다 보니까 길 하나 차이로 이제 주소지에 버나비가 찍히냐, 주소지에 코키틀람이 찍히냐.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없죠. 그죠? 사실상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여기는 지역적으로 똑같으니까 한 생활구역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인타운 주변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초고층 빌딩들이 다 지금 허락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코키틀람 시의회에서는 여기 다 아시잖아요. 여기 옛날에 인디펜던트 매장 있었는데 뭐 했고 여기 한국 매장들도 많이 가시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다 헐리고 여기에 45층짜리인가요? 45층짜리 6개 빌딩 맞네요. 45층 빌딩, 초고층 빌딩 6개 동이 들어서서 거의 2,500세대가 분양이 되고 상가도 들어오고 두 곳에 어린이집이 조성된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질세라. 얘네들이 이걸 하니까 버나비가 이에 질세라 저기 그 바로 그 스테이션 그러니까 거기 어디죠? 코키틀람 스테이션 바로 앞에 거기에 4개 동에 80층짜리 빌딩과 73층 빌딩이 들어서는 거를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다 아실 텐데 다 아시겠지만 여기 시리 오브 로이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뭐 참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초급 들어와가지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좀 웅장해지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요 앞에 시티 오브 로이드가 쓰고 있는 여기 뭐 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있는 곳이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딴 걸로 제가 자세히 안 봐가지고 여기를 다 어디까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를 부셔버리고 이게 초고층 80층짜리 빌딩이 들어온다. BC주에서 가장 뭐 높은 콘도가 되는 거 세 번째인지 하여간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또 45층짜리 6개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완전히 초고층 빌딩 숲으로 완전히 들러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여기 한인타운 근처만 가도 정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답답함이 느껴져요. 나도 이런 거 보면 나도 캐나다 사람이 다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게 이 정도의 초대형 공사들이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겠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상인들은 너무 좋을 건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 상가 다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지금 허락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무너지는 거니까 부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비즈니스 거래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전문가님 상담하시고 얘기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상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인구가 엄청 늘어나니까 여기 뭐 상가는 대박인데 문제는 이 상가도 유지가 되는지도 이제 살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례 많이 늘어나니까 여기 너무 개발돼서 좋아 라고 얘기하는데 또 기존의 한인 업주분들 같은 거 우려도 제기된대요. 그래서 임대료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이전을 고민해봐야지. 그리고 한인타운의 정치가 사라질까 걱정이 된다. 저도 저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로이드에 가면 약간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인들만의 공간이란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장사하시니까 이제 쉽게 좀 한국 사람도 많고 정치가 있는데 이게 다 개발되고 만약에 여기도 이제 상가가 개발이 돼도 이제 빌딩 밑에 상가가 개발이 되면 이렇게 이제 그냥 완전히 상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저런 특유의 어떤 정치가 좀 사라질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런 건 좀 안 좋은 점인데 어쨌든 또 다른 면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부동산도 활력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일단 뭐 거기 또 장사 또 새로운 상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오래된 상가를 오래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전 잘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다 살릴 수는 없겠죠. 한쪽이 물러나야 될 건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여러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중앙일보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중앙일보 쪽 어떻게 보면 위기에 많이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근데 이렇게 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경제 폭망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저렇게든 살아나가야 되고 각자 또 살아야 될 방법을 찾아 나가면서 우리 인생은 또 계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계속 우리 캐나다의 안정된 건강하고 또 안정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